안녕하세요. 조 사장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 처음부터 일을 잘하는 직원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뭐, 직원들이 일을 잘하면은 좋은 거긴 하잖아요. 근데 왜 좋은 직원을 처음부터 뽑으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직원들 입장하고 사장님들 입장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직원들은 어떤 회사에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받는 급여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일할 때는 생각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출근할 때라든가 퇴근할 때라든가 그럴 때 가끔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받는 대우나 어떤 급여보다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든지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을 뽑으면서 자기가 주는 급여보다는 직원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길 바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채용 시장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장 논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하고 사장님들은 자기가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데 사장이 주는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직원, 사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 직원을 만약에 처음부터 뽑게 되면은 일단 당연히 사장님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세상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다양한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월급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직원들을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주는 월급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 직원, 또는 이제 딱 주는 월급만큼만 일하는 직원, 또는 이제 월급이 좀 아까울 정도로 잘못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 이렇게 이제 등급을 매기면서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딱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 직원이 1년, 2년 계속 근무를 하다가 어느 순간 퇴사를 하면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직원을 좀 많이 뽑는 좀 약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장님이면 몰라도 좀 작은 규모의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많아봤자 한 번? 그것도 이제 한 명 정도 뽑을까 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첫 직원이 너무 뛰어나 버리면은 그 이후의 직원은 도통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채용 공고를 만약에 낸다 하더라도 직전에 이제 좀 일 잘했던 직원이 그 정도였으니까 그 직원이 나가면서 이제 빈 공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스펙 또는 이제 그보다 좀 나은 직원을 뽑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장점이 없고 뭐 일반적인 직원들은 뽑고 싶지 않죠. 그런 직원이 분명히 또 어딘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직원을 뽑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욕심이죠. 사장님들은 언제나 직원을 뽑을 때 경력이 그 직원이 이제 그 업종에 대해서 경력이 있든 또는 이제 아예 없든 결국 자신의 사업체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그냥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사장, 그러니까 내가 사장으로 있는 어떤 사업체에는 누가 들어오든 처음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력이 있든 없든 경력직이나 신입을 막론하고 다시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 일을 잘하던 직원이라도 이제 우리 회사에 처음 들어오면은 그냥 이등병처럼 되게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반대로 오히려 다른 데서 잘하던 직원이 이제 딱 들어오면은 사장님들이 만들어둔 그 시스템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하던 그 업무 스타일을 고집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경력직은 사장이랑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직원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불만인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트러블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직원을 뽑을 때는 아예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가르치고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2년 성장해서 그 직원이 에이스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일 좀 잘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뭐 또 회사를 하고 그렇게 또 이제 새로 또 직원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좀 일 잘할 것 같으면 또 퇴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몇 번 이제 겪다 보면은 새로 직원 뽑아서 교육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장님들이 다 겪는 일입니다. 예. 사업에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그런 과정을 이제 극복한 사장님들이 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극복한 사장님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이제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스케줄이나 어떻게 얘를 교육을 시켜야겠다. 또는 이제
매뉴얼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보 사장님들은 첫 직원을 뽑을 때 직원들이 너무 잘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직원을 뽑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면은 일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또는 이제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두면요, 나중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일 잘하는 직원이 결국에는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채용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장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조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